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014년도 간평사 기출문제 31번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를 보시면 일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 채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곳에만 자꾸 일자리를 탐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대요. 다음 중 이러한 사람들이 실업자가 아니라 일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거 실망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실망 노동자 용기를 상실한 그러니까 뭐 일할 의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실망 근로자. 자, 비경할 인구에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업률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비경할 인구고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잖아.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실업자인데 야, 너 가만히 보니까 채용될 가능성이 낮은 곳에만 지원하네? 이렇게 되면 일할 의사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 능력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지원하는 게 아니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자, 실업률 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실업률은 우리가 2 플러스 U분의 U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U가 내려가요. U가 내려가요. 자, 그러면 공식 실업률은 내려가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게 위에 2 플러스 U가 경제활동 참가, 경제활동하는 사람이고 이건 비경활 인구라고 하죠. 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러고 그래서 경활 참가율이다.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M 플러스 2 플러스 U 그 다음에 2 플러스 U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U가 이렇게 내려가죠. U가 내려가는데 N은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분모는 그대로인데 분자가 떨어지니까 경제활동 참가율도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 낮아진다 이렇게 해야겠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다음에 자, 32번 볼게요. 단기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중앙은행이 실업률을 UN 수준으로 달성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UN으로 하려면 여기 상황에서 봤을 때 U가 UN이 되려면 이 하점자 T는 뺄게요. 물가 상승률이 기대 물가 상승률과 같을 때 이거일 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U가 UN 이렇게 쓸게요. 저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이 기대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물가 상승에 대해서 예상하는데 정확하게 기대랑 실제 물가 상승률을 맞춰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지. 통화량 증가율을요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공표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예상을 해. 근데 그렇게 중앙은행이나 정책당국이 정부가 이렇게 공표한다고 했는데 안 지키면 또 사람들이 신뢰가 떨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안 믿잖아. 그러니까 공표한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지킨다. 이렇게 되면은 기대가 정확하게 예상한 대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U는 자연 실업률하고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다음에 33번. 자, 총 공급 곡선이 이렇게 루카스 공급 곡선이라 하죠. 그래서 루카스 공급 곡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경제가 현재 장기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감소시켜요. 통화량을 줄이는데 이때 물가 예상이 합리적인 기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형성하고 통화량의 감소가 미리 예측이 돼. 자, 미리 예측돼.
합리적 기대를 하는데 다 예측됐으면 자 그럼 통화량을 감소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미리 예측했으니까 즉각 반영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서히가 아니라 즉시야 즉시. 그래서 물가가 즉시 감소하고 이 즉시 이렇게 물가가 이제 감소하고 실질 GDP는 이제 원래 상황이 그대로 되는 거죠. 실질 GDP가 감소하진 않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서서히가 아니라 즉시. 근데 실질 GDP는 원래 상태로 그러니까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34번 볼게요. 화폐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고 i가 낮을수록 y가 높을수록 화폐 수요는 증가한다. 중앙은행이 내년부터 통화량 증가율을 높이기로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지금 당장은 아니고 뭐뭐 하기로 발표 어나운스먼트 공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자 개인들은 이 발표를 그대로 신뢰합니다. 사람들은 믿어. 정부를 믿어. 자 그럼 금년도 이 경제에서 발생되는 현상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통화량을 증가시킨 건 아니야. 근데 내년부터 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 그럼 효과가 즉각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통화량의 증가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물가는 바로 즉시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기대랑 공표를 했고 합리적 기대로 예측을 했을 때는 그 공표한 효과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돼서 거기에 즉각 반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3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자, 35번은 이제 경제 성장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솔로 성장 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볼까요? 1인당 자본인데 루트 속에 이렇게 있어요. 루트 K 이렇게. 자, 저축률이 0.2야. 감가상각률이 0.1이고 기술진보 인구 이거 없어.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률, 기술진보율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N이 얼마라고요? 인구 증가율이 빵, 기술진보율 빵, 감가상각률만 있으니까 0.1 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저축률이 0.2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S, FK 이렇게 있는데 S가 0.2, FK니까 루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뭘 물어봤습니까? 1인당 자본 스톡의 값은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를 물어보는 거지. 자, 여기 1인당 자본 스톡의 값 요거를 물어보고 그 다음 이제 그때 1인당 소득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인당 자본 스톡까지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럼 이거 값은 어떻게 요거 두 개 같을 때지. 그럼 여기 보시면 0.1K 이거는 0.2의 루트 K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살짝 대입을 하셔도 돼요. K가 4 집어넣으면은 여기 보시면 4는 루트 들어가면 2잖아. 그러니까 여기 4 하면 2는 4 이렇게 같아지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아니면 직접 푸셔도 되고 이거 제곱하시면 되겠죠. 0.1, 0.2 이거 지워지니까 그냥 K 2 루트 K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곱을 해서 계산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면 K 제곱 4K 해서 푸시면 되겠죠. 이렇게 K로 밖으로 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36번서부터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